자, 이번 시간에 이제 부동산 관련 조세의 이제 핵심 지방세인 취득세부터 보도록 합시다. 기본서는 73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부동산 관련 조세, 자, 취득세, 자, 가장 핵심사 지방세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취득세를 정말로 정리하기 앞서서 취득세가 어떤 세금인지 개설 나오는데 이 취득세가 갖는 개념. 자, 그의 용어를 보게 되는데 이 개념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특징도 볼 수 있는데 취득세라는 세금은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지방세법. 지방세법에 열거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취득한 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지방세. 자, 이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방세법 열거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자, 그래서 취득세라는 세금은, 자, 지방세는 여러 세목이 있는데 하나의 법률로 되어 있다. 법률. 자, 그래서 다세목일 법률주의로서 통합세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 취득세라는 지방세는 지방세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지방세의 과세 요건 등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과세 요건이. 자, 그랬을 때, 자, 그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부동산 등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 부동산 등이 취득세, 자, 과세 대상이 되겠다. 이 과세 대상에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핵심을 보지만 등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다. 과세 대상 하면은 숫자로 13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13가지 대상이 있게 된다. 13가지. 그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데 부과가 되니까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어야겠다. 행위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득 단계에 따라 과세를 하니까 유통세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유통세. 그러면서도 자, 취득되는 행위에 대해서 유통세로서 취득세라는 세금은 물세에 해당이 되면서 이과세, 응능과세한 지방세로서 취득세는 취득물건 그 자체로 부과하는 지방세고, 자, 집살 능력, 땅 살 능력이 있으니까 집 사고 땅 샀으니까 세금도 부담할 능력이 있겠다고 보는 응능과세에 의한 지방세에 해당이 돼서 취득세를 이해하실 때 물세다, 응능과세다 이렇게 좀 이해도 이해지만은 단순하게 구분해서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취득세는 물세에 속한다, 응능과세에 속한다. 그러면서 이 취득이라는 우리가 형태 개념들도 중시하겠죠. 왜? 취득에는 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유통세는 거래 단계, 취득 단계마다 과세하는 개념으로서 유통세 해당이 되겠다. 그러면서도 취득한 자가 취득세라는 세금의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당연히 그 취득한 자의 의미는 개인도 있을 거고 법인도 있을 거고,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는 개인과 법인 구별 없이 납세 의무가 있는데, 규정을 정리할 때는 개인 간의 거래인지 법인 간의 거래인지도 거래 형태에 따른 구분이
필요할 경우가 있으니까 납세 의무에 있어서는 개인과는 구별이 없지만 과세 크기 등을 결정할 때는 구분이 필요한 것을 바탕을 두고 그런 취득한 자리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취득세라는 세금은 신고납부한 지방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납부한 지방세가 되기 때문에 가산세 규정하고 가산금, 취득세라는 세금은 가산세도 적용될 수 있고 가산금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신고납부가 스타트니까 신고납부 가산세, 보통 징수 가산금 이렇게 흘러가죠. 자, 그다음에 취득세 특징으로서 일명 괘씸죄라고 하는 중가산세 제도가 있다는 것. 취득세는 중가산세 제도로서 세계 80%를 적용하는 중가산세 제도가 있는 것도 특징적으로 정리가 필요하죠. 다음에 취득세라는 세금은 지방세로서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에 해당해서 특광도세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총론 영어도 해봤지만은 취득세라는 세금은 면세점 제도를 두고 있는 것도 특징으로 한번 생각할 수가 있더라. 또한 신고납부한 자 지방세가 되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것. 기한 후 신고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취득세라는 세금의 개념, 지방세법에 열거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취득세로서 그 개념을 설명하면서 93페이지에 봐보시면 특징적으로 지방세로 특별광역시세다, 보통세다, 유통세다, 횡의세다, 물세다, 응등과세다, 가산세, 중가산세 적용이 된다, 면세점이 적용된다.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개념 속에서 설명을 한번 하고 있고 그 관련 규정을 좀 더 가서 설명을 더 드리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확인 문제 한번 정리할 수 있겠죠? 14페이지 확인 문제 봐보세요. 봐보시면 취득세라는 설명으로 옳은 걸 한번 찾아보자. 취득세금이 어떤 세금인지 첫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 현재 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 취득세는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게 취득세입니다. 만약 과세 대장에 등재된 걸 따진다면 우리가 보유세 의미로서 재산이라는데 아니죠. 다음에 유통 과정에서 양도하면은 양도 소득세 등 의미지. 지금 취득세는 취득하는 데 부과하는 세금이죠. 다음에 조세체계 분류상 구세이다. 취득세는 특광도세에 해당이 되죠. 다음에 취득세는 선박, 건축물, 항공기에 대해서 부과한 세금이다. 아니죠. 취득세는 정리하시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부동산 등의 등을 포함해서 13가지 물건이 있는 겁니다. 13가지. 그걸 취득하는 데 보유하는 거지 소유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아니다. 다음에 5번. 자,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유통 과정에서 담세력을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게 취득세죠.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정리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도 뭐 출제될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은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한 자, 재산세는 보유세, 양도세는 부동산 등을 팔 때에서 취득이냐 보유냐 양도냐 이런 기본적 흐름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취득세는 취득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자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자 취득세에 사용한 용어가
자, 20가지, 20가지나 자, 열거가 되어 있는데, 구분되어 있는데, 그 20가지 용어에 과세 대상이 주로 대상의 용어를 다 영어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영어로 정리한 것 외에 나머지의 용어도 정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과세 대상을 잠깐 먼저 보면은 취득세 과세의 대상 13가지로서 부동산을 시작을 해서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 기계 장비, 자, 임목, 항공기, 골프 해용권, 승마 해용권, 콘도미니엄 해용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 해용권, 요트 해용권. 자, 요 13가지가 자, 과세 대상에 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그 용어에 있어서 13가지 물건에 대해서 자, 요 2번 용어에 부동산 나와 있죠? 부동산. 그다음에 자, 7번이 차량. 7번부터 7번, 8번 기계장비, 그 다음에 9번 항공기, 그 다음에 자 10번 선박, 그 다음에 11번에 임목, 그 다음에 12번에 자 광업권, 13번에 어권,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골프 회원권, 15번에 승마, 16번에 콘도, 17번에 종합세율, 18번에 요트 회원권이 나왔죠. 자, 그래서 과세 대상에 대한 용어로 정리가 됐는데, 자, 그러면 그 이외에, 자, 1번에 취득이라고 하는 용어, 중요하지만은 용어 중요하죠. 다음에, 자, 3번과 4번은 토지구분이고, 다음에 5번, 자, 5번에 건축, 6번에 개수, 다음에 19번에 자 중과 기준세율, 자 20번에 자 연부, 자 그래서 자 이 용어에 있어서 자 취득, 건축, 개수, 중과 기준세율, 연부 앞으로 다 정리하겠지만 그 단원 또는 내용 가서 용어다 보지만 이렇게 좀 중요한 용어는 이렇게 과세 물건뿐만 아니라 이렇게 취득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개수라든가 중과 기준세율, 연부 이런 용어들에서 한번 확인해서 그 단원의 내용 가서도 나오지만은 영어로서 찾아서 다음 문제로서 휴대 사용한 용어로서 설명이 틀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법에서 사용한 용어들이 특히 이제 많이 정리되고 있으니까. 왜 위원 소리들 때문에 위원 문제에서 용어도 확실히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유형적으로 신경향 문제로서 세법은 영어를 묻는 문제가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 문제로서 신경향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내용 정리한 문제 내용들이지만은 한번 이렇게 묶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취득세 사용한 용어, 재산세 사용한 용어, 특히 양도세 사용한 용어들 이렇게 교재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확인하면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자, 그럼 남이 건축 설명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과세 대상을 보면은 과세 대상은 13가지가 열거가 있으면서 열거된 이 물건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게 취득세로서 13물건은 자세한 범위도 중요하지만 13물건은 기본적인 정리하셔야 된다. 그래서는 자, 앞자 한자를 따서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골프, 승마, 컨도, 종합, 요트, 회원권에서 13단어가 되겠다. 그래서 13단어로 기니까 부선, 광어, 내자, 차기, 입항, 내자, 골승, 건종료, 5자 이렇게 구분하면 그런데 뭔가 연상을 하자. 부선이잖아요. 부선. 자, 부선, 광어. 광어는 횟감이죠. 횟감. 딱 붙어있는 횟감. 그럼 부선은 우리가 선박이라는 범위는 기선, 범선, 부선 등 명칭 이하를 부르는 모든 배가 선박이거든요. 그랬을 때 부선이 있어요. 부선. 그게 부선에 광어를 가득 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배는 입항하는 거죠. 입항하는 거니까 본선 다음이니까 차기 입항하니까 그로 인한 기다림으로 인한 병이 생기는데 그 병명이 골승콘종이다 그 말. 그 골승콘종 병명을 확인하겠죠. 요다 그 말이요. 그래서 부선에 광어를 가득 싣고 차기 입항하니까 골승콘종에 병이 생긴다요. 또는 병이요. 그래서 부선강은 차기병 골승콘종요. 이렇게 꼭 마지막 13번째는 요는 꼭 올려줘야 됩니다. 이유가 최근에 신설된 대상이니까 요트 회원권도 구분 좀 하셔야겠다. 그러면은 이런 과세 대상이 있어서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 대상 구분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하는데 그런데 사실상 현황이 명백하고 또 구분되지 않을 때는 공부상 등재 상황도 보지만 기본은 뭐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가 되어서 그 사정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공부상입니다. 그냥 기본이 공부가 아니다. 먼저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잡아두셔야겠죠. 그럼 이제 그 대상이 이제 부동산 하면은 토지 및 건축물을 부동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 공법 또는 부동산 공시법, 세법 다 부동산부터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민법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개론 등을 할 때 부동산에 대한 범위하는데 지방세법상과 구분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지방세법상 취득세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민법 99조에 기억나시네요? 99조에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라는 세금을 부과하는 물건의 범위를 만든 거예요. 일반 부동산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걸 취득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물건의 범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의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토지가 뭔지 건축물이 뭔지 안에서 딱 영어로 또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 부과하는 대상이 되니까. 그럴 때 토지 하면은 결론 모든 토지를 말한다. 모든 토지 하면은 등록 플러스 미등록의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 지방세법상 취득세 사용하는 토지다 하면 등록이니까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하는 법률 줄여서 부동산 공시법 또는 공간법. 그래서 공간법에 따른 지적 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실상 사용된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용된 토지는 미등록 토지 의미가 되는 거면서 취득세 사용하는 토지의 범위는 모든 토지가 돼서
이 모든 토지도 한 4년 전에 개정된 거니까 지금은 모든 토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등록 플러스 미등록 이런 패턴을 잡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건축물 하면은 저는 자 경제도 어려우니까 분필도 아까우니까 점만 찍어서 말로 합니다. 건축법상의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시설, 저장 시설, 도크, 도관 시설, 에너지 급배수 시설, 기타 시설을 건축물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건축물의 범위에 있어서 저 교재에 보시면은 상세히 범위를 정리해놨죠. 기본서니까. 하지만은 건축물을 하면 건축법상의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시설 등을 건축물로서 그걸 구체로 시험에 언급 확률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범위 이렇게 구분하시면 정리가 되어질 거다. 그래서 하지만은 저는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은 알아야 되겠다. 특히 토지에 대한 범위는 확실히 알아야겠다. 자, 이제는 선박. 선박하면은 기선, 범선, 부선 등 명칭을 불문한 모든 배라고 그랬죠. 그래서 명칭 상관없이 모든 배, 광업법에 한 광업권, 수산업법에 한 어권, 차량은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과 물품을 운송, 반송하는 기기, 모든 기기를 차량, 기계 장비, 임목하면 지상의 과수, 중목, 임목을 임목, 항공기를 사람이 탑승 조종하는 항공기를 말하고 그래서 항공기는 무인항공기는 안 됩니다. 사람이 탑승 조종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는 자, 이 골승컨종, 골승컨종 이호는 해원제, 해원제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골프 회용권, 골프장을, 승마장을 해원제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자, 이용 회용권이 자, 취득물권인데 이용 회용권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다양합니다. 취득세세 이용 회용권은 5가지 물건입니다. 골승컨종 요다 그 말이에요. 양도소득세 아닙니다. 취득세 물건은 골승컨종요. 그래서 골프 회용권, 승마, 컨도, 종합, 요트 회용권, 해원제로 이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면서 취득세, 과세 물건 13가지를 다 확인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조금 17페이지. 17페이지에 자, 예. 건축물에 자, 1번에 레저 시설 있죠. 한번 참고로 레저 시설 하면은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 등을 레저 시설로서 왜 앞으로 취직 공부할 때 레저 시설이 좀 가끔 보이니까 이런 레저 시설은 건축물의 범위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데 레저 하면은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 등을 레저 시설의 범위에서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걸 좀 정리하시고 그러면 이제 80페이지 확인 문제 한번 봐보시면 자, 취득세, 과세 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 어떤 거냐? 제가 과세 대상 하면은 표현을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물이 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물을 자, 부동산 할 거냐, 선박 등 할 거냐, 그러면서 과세 대상으로 같은 표현으로 과세 객체, 과세 물건이라고 그랬죠. 과세 물건이라고 됐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나 과세 객체나 과세 물건이나 동의어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과세 객체가 된 목적물이 아닌 것. 1번 컨도미니엄 과세 대상이죠. 2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부동산의 건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 골프 회원권. 골프 회원권. 다음에 지목이 잡힌 토지. 자, 이 등록 대상인 토지하면 28개 지목이 있겠죠. 28개 지목이 있는데 지목에 우리가 한번 잡종지가 있겠죠. 28번째 잡종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 범위가 되겠다. 다음에 승마회원권도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하니까 이렇게 쉬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취득세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도 소득세 자꾸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법은요. 세목 간 구분을만 하셔야 돼요. 취득세라는 세금 하나만 공부한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재산세 보유세도 해야 되겠죠. 또한 양도 소득세는 국세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세금의 성격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고 파는 관계인데도 대상 물건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동산 일치도 하겠지만 다 일치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 소득세 정말 중시하는 대상이 하지만 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 취득세라는 세금은요. 부동산 등을 대상을 취득하는데 부과된 세금이니까 취득에서 알아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의 범위라든가 우리가 형태를 하나씩 살펴보자. 그 말해서 취득의 범위, 형태를 보게 되는데 취득하면은 용어, 사용한 용어에 가장 첫 번째로 취득이라는 용어를 정리하고 되는데 그 취득에 따른 용어의 정의. 취득이 뭘까?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 취득이라 하면 매매, 교환, 상속, 증여,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물의 건축, 개수,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관청에 조성된 토지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하겠다. 이 취득의 용어 정의를 제가 암기해가면서 칠판에 쓰려니까 힘들어 죽겠네요. 여러분도 이걸 암기하시려고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금이 없어요. 그러면 지방세법상 취득세에서 사용한 용어의 취득이라 하면 매매 등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유무상의 모든 취득 이걸 먼저 잡아라 그 말이에요. 모든 취득. 유무상의 모든 취득에서 당연히 대가에 의해서 취득인데 대가 의하지 않고 이렇게 상속이나 증여나 기부 등의 취득에서 부과가 되어진다는 것. 그러면서도 원시 취득, 어떤 걸 만들어 취하거나 이어가는 건데 이 원시 취득에 있어서 올해 개정 내용이 있더라 그 말. 그래서 80페이지 한번 봐보시면 원시 취득에 있어서 올해 개정 숙지 그래서 수용 재결. 그래서 2017년 개정 내용 수용 재결.
수용 재결로 취득한 경우 이미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한 경우라면 원시 취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외. 에 해당이 되면서 이미 과세 대상이 존재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물론 수용 재결 등으로 인하여 이미 대상이 존재한 상태에 취득한 경우는 원시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 재결을 좀 생각해 달라 그 말이에요. 자, 2017년도 신설된 규정. 그럼 이제 제가 이 취득에 따른 정의에 대해서 뭐 암기하시면 확 좋다고 그랬는데 그 구분을 할 때 그걸 틀잡는 그 취득의 범위를 좀 구분하면서 정리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취득의 범위에 따른 구분이 저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취득하면은 사실상 취득과 간주 취득, 사실상 취득하면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로 구분이 되더라. 승계 취득은 다시 유상승계 취득, 무상승계 취득. 자,로 구분되는. 그래서 취득하면 사실과 간주, 의제. 자, 사실은 원시하고 승계는 유상승계와 무상승계로 구분이 된다는 것. 자, 그럴 때 취득세 마무리할 때까지 이 취득의 구분이 필수적입니다. 사실상 취득의 원시 취득인지 승계 취득인지 유상승계인지 무상승계 취득인지 간주 취득인지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취득의 구분에 따르는 취득의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어가면 그럴 때만 보면은 형태는 원시 취득의 토지에 있어서는 매립간척이 한 조성된 토지가 원시,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이 원시, 유상승계에 있어서는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연부 취득 등이 유상, 무상승계하면은 상속, 증여, 기부 등이 무상. 자, 그 다음에 간주 취득하면 토지, 지목 변경, 자, 건축물에서의 개수, 과점주주에 있어서 간주 취득에 있어서 자, 간주는 지목 변경, 개수의 자체가 아니라 가액이 증가, 취득하고는 가액의 증가. 과점주주 하면은 100분의 50 초과 50% 초과합니다. 50 초과한 자가 과점주주로서 간 형태가 돼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취득의 범위에 따라 우리가 형태도 받습니다. 그럴 때 이 설명드리지는 81페이지 중간부터 원시 취득의 매립간척부터 이제 설명이 나오니까 그걸 참고로 하면서 핵심되는 건 몇 개는 짚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뭐 매립간척 하면은 바닷가 해변에 매립하고 자 간척을 해가지고 땅을 만드는 게 없던 거 만들어서 이게 원시 취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물의 건축이라 하면 건축법상의 건축을 말합니다.
뭐 건축물의 건축은 원시 취득의 형태로서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상의 건축으로서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을 말해서 건축에 대한 형태는 공법 시간에 건축 시간 하는 건데 세법에서는 건축은 원시 취득의 형태라는 것을 잡으면 되겠다. 뭐 신축만 하는 게 아니죠.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은 건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원시 취득의 형태가 된다. 다음에 유상승계 취득에 있어서 매매, 교환, 법의 허물 가장 대표적인 유상승계 형태들이죠. 뭐 매매는 말 필요 없이 교환도 유상승계, 유상계약 형태라는 것도 확인해주고 그런데 연부가 있더라. 연부 취득도 유상승계 형태가 되는데 연부라고 하는 것은 연부 계약 형식을 갖추어 대금을 일시에 완납할 수 없을 경우에 2년 이상 분할하여 일정의씩 지급하는 것을 연부라고 하는데 연부하면은 2년 이상은 좀 기억해 주자 그 말이야. 일정의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연부라고 하겠다. 연부 2년도 좀 염두에 놓고 다음에 무상승계하면 상속 증여 등이 되는데 뭔 설명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간주취득은 신경을 좀 써주라. 간주취득. 그래서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의 취득이 나오는데 특히 지목 변경이나 개수는 그 자체가 취득이 아니라 취득의 간주 의제가 되려면 지목병으로 가액이 증가가 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천이 대지로 지목이 변경이 되더라. 변경. 자, 뭐 이 지목 변경 자체가 취득이 아니라 지목 변경에 가액이 증가한 경우니까 뭐 전일 경우에 만약에 100억인데 대지로 바뀌어서 120억이 되더라. 이러면 그럴 경우에 20억이 늘었죠? 20억을 취득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전체가 아니라.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증가한 부분을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간주 취득은요, 전체가 아니라 가액이 증가할 경우 증가물을 취득으로 보는 간주 취득으로서 증가한 부분을 살 생각이라. 그래서 100억짜리가 120억이 되면은 20억을 취득한다는 게 간주 취득의 지목 변경. 다음에 이제 개수가 나오는데, 뭐 건축물의 개수하면은 세 점을 찍는데, 뭐 고칠 개자 수리수자 개수라 함은 건축법상 대수선, 레저시설 등을 수선하는 것. 자, 그다음에 법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부착된 근거가 있는데 이런 승강기 등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개수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법률, 다른 세금에는 없는 용어예요. 취득세에서 사용한 용어인데 개수는 고칠 개자 수리수자의 의미가 되지만 건축이라 하면 건축법상 대수선과 레저 시설을 수선하는 거, 승강기 등 8가지 시설이 있는데 중 한 종류 이상 승강기 등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개수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관련 규정을 정리할 때 개수가 몇 번 나오거든요. 그 개수에 따른 범위를 좀 잡아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수는 건축은 대수선만을 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대수선, 특히 레저 시설을
수선하는 것도 개수의 범위가 돼서 제가 레저 시설하면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 등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골프 연습장을 수선할 수 있겠죠. 경우에 가액이 증가한 경우라면 간주취로 취득세가 부과가 되어지면서 이 간주의 레저 우리가 수선도 한 3년 전에 또 추가돼서 과세 대상이 확대가 된 거니까 이래서 제가 레저설의 수선도 좀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수선, 레저 시설의 수선, 승강기 등을 설치하거나 수선한 것을 개수라고 하겠다서 범위를 확실히 둬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초과입니다. 소득세법 규정이 아니라 지방세 기본법상 과점주주는 100분의 50 초과합니다. 초과한 자는 부동산을 취득강소로 간주해서 과세가 되어지기 때문에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에 이런 것 내용을 확실히 정리를 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특히 다음 납세 의무자 등을 정리하면서도 설명을 많이 하니까 과점주주의 범위는 100분의 50, 주주 1인과 유한책임 사원과 특성 있는 주식이 합을 의미하지만 50% 초과 한자를 과점주주로서 정리가 돼야겠다. 그러면 이 확인 문제를 보고 정리 한번 하죠. 자, 84페이지에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걸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첫째, 보유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해서 가액이 늘었다. 그러면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늘었죠. 그러면 과세된 경우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간주 취득으로. 두 번째, 임시 흥행장에 건물에서 1년 초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자, 니은은 공모제 취득세 비과세가 됩니다. 과세하지 않는 규정이다. 그 말이에요. 비과세. 임시 건축물. 다음. 자, 지금 사실상 취득하는 등기는 사실상 취득이 됐죠. 과세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다음. 거기서 매립에 관한 조성했죠. 자, 이런 원시 매립간척. 매립간척에 의한 조성된 토지도 과세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 임시 건축물은 비과세가 되니까 공부했지만 공사 현장 사무소, 임시 흥행장 등이 더 시키면 모델하우스, 임시 건축물의 취득은 취득세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때 1년 초과한 임시건을 부과하지만 1년 초과하지 않은 임시 건축물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니까 과세 안 하겠죠? 그러니까 니은만 뺀 기역과 디귿하고 니은은 과세된 경우가 된다. 그 말. 이렇게 유형적인 문제를 한번 찾아가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제가 이 자체는 계속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서 정리하면서도 취득세 공부할 때 취득은 사실상 취득의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승계는 유상승계, 무상승계, 간주 취득으로 구분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정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납세 의무자등들 가지고 뵙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